김어준과 유시민 그리고 기타 등등의 유튜버들은 조국이 무죄라고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조국은 정말 무죄일까요? 조국은 무죄가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국의 혐의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김어준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표창장 위조입니다. 일단 딸 성적을 볼게요. 딸이 성적 장학금을 받았을 당시의 성적입니다. 성적이 대체로 1점대, 2점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도 눈에 띄거든요. 이 성적이 고등학교 내신이 아니에요. 대학교 학점입니다. 대학교 학점은 4.5점 만점이죠. 1점대, 2점대면 굉장히 하위권인 겁니다. 이런 성적으로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이 성적 장학금을 아버지인 조국에게 부여하는 뇌물 성격으로 보았던 것이 맞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이 성적이 안 좋다는 걸 조국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조민과 정경심의 카톡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학금 때문에 돈이 많다는 걸 엄마한테 자랑하기도 했고요. 꼴등 유유 문자 보낸 조민 이렇게 되어 있죠. 유급을 받을 정도면 분명히 꼴등을 한 적이 있었겠죠? 꼴등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던 겁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민은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국과 노한중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증거입니다. 노한중, 그러니까 조민에게 성적 장학금을 주었던 사람은 조민이 성적이 안 좋았던 걸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성적 장학금을 줬죠. 조민뿐만이 아니라 조원, 조국의 아들도 입시 비리가 있습니다. 조국의 혐의별 대법원 유무죄 표를 보면 조원의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가 있습니다. 온라인 시험 문제를 찍어서 이메일로 가족들에게 보내면 다른 가족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주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져서 김건희의 학력 위조가 드러났을 때 김건희가 당당했던 그런 문화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너무 유명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조국이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윤규근에게 상담을 받았었어요. 윤규근은 버닝썬의 큰 뒷배입니다. 버닝썬 사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벌어졌고 문재인 정부 안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윤규근이라는 사람이 버닝썬 그 가해자들의 뒷배를 봐줄 수 있었던 건 조국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조국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버닝썬 다큐멘터리에 보면 또 이런 짓도 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여자가 살아있는데 피를 뽑으면서 놀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승리는 징역 1년 2개월만 선고를 받았을 뿐이고 징역 1년 2개월 다 살고 지금은 나와서 자유롭게 잘 살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이들의 처벌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웅동학원은 원래 조국 가족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웅동학원은 일제강점기 때 지역 주민들이 한 푼, 두 푼씩 모아서 만든 학원인데요. 독립운동가들도 배출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그런 사람들도 배출했던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에 명망 있는 그런 교육시설이었는데요. 1985년에 조국의 아버지인 조변현 씨가 학교를 인수해서 이사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조변현 씨가 98년에 학교 이전을 추진합니다. 갑자기
산 중턱으로 학교를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합니다. 학교 이전 공사는 이사장이던 조변현 씨가 본인이 운영하던 고려 종합건설이 시공을 맡게 하고 일부 일감을 조국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하청을 준 겁니다. 그 이후에 조국의 동생은 당시 공사대금 16억 원을 못 받았다면서 학교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때 이 웅동학원 재단이 소송의 변론을 포기해서 사실상 이 학교의 재산을 동생 채권으로 넘겨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소송을 할 당시에 조국과 정경심이 그 재단의 이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식의 가족 비리, 가족 경영, 비리 경영으로 이 웅동학원 자체가 빚더미만 남은 거죠. 웅동학원을 이용해서 조국 가족이 돈을 빼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서는 이 조국 가족이 공사 대금 채권까지 다 위조해서 자작극했다는 게 밝혀져서 결국 조국 동생이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웅동학원에 뜬금없이 문재인이 등장합니다. 이 웅동학원 빚이 아주 많죠. 근데 여기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웅동학원의 35억대인 동남은행 파산 관제인은 문재인 당시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98년 문재인 변호사는 동남은행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됐습니다. 파산 관제인이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문재인이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동남은행이 웅동학원에 공사비 명목으로 35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근데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국의 아버지 조변현 씨가 그 돈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에 이 동남은행 대출도 갚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채권이 이 35억 원 중에 20억 원은 변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억 원에는 이거를 아직까지 안 갚은 거예요. 근데 이 15억 원, 그러니까 갚지 못한 나머지 15억 원에는 지연 이자가 붙어서 19년 기준으로 86억 원대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웅동학원을 이용해서 조국 가족이 돈 빼먹은 이 사기극에 문재인도 그때부터 가담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조국이 2019년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2025년까지 미루고 늑장을 부린 겁니다. 네. 그래서 조국과 조국의 가족은 사기 집단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고 부르면서 안타까워하고 존경하고 추종하는 것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예전에 조국 수호 그 집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조국이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국이 억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 문제 해결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상식을 기만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공감 능력이 결여된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